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칼 토론. 오늘도 한해 김준일 시사평론가, 칼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의 친절한 해설 괜찮았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지금까지 살면서 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왜 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솔직히 예. PD님과 예. 김현정 앵커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뭐 솜이라 그럴까요? 부드러운 남. 한섬 토론 시작해 보죠. 오늘 요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논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야권 분열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보수 진영 분열의 카드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첫째,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왜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까? 장 소장님. 홀로서기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홀로서기. 네. 본인이 뭐 주위 분들과 긴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흔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고심을 해서 몇 시간 만에 그런 입장을 낸 것은 또 사선 중진 의원들 모아놓고 그런 목소리 내게 했잖아요. 어제 만났다면서요. 네. 사선 중진들 우리도 반대한다 이 목소리가 결국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을 보면은 10,000건이 넘어요. 왜 사면해주냐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가. 한동훈 지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집단화를 통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홀로서기 하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뭐 차별화 맞고요. 다 제가 이제 더 주목하는 거는 그런 이제 옛말이 있잖아요.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당정 관계, 뭐 원활한 당정 관계, 당정 일치 뭐 이런 거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당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면은 그게 원활한 당정 관계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다 들어준 김기현 대표 날라갔고요. 그리고 이준석 뭐 대표도 박성민 비서실장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교 역할 하고 뭐 노력도 했지만 날라갔고요. 결국은 이거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그 힘 무력 시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여당 중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중진들도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랐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네, 저는 이거 네. 굉장히 깊게 유의 깊게 봤습니다. 두 분 다 어제 사선 중진하고 한동훈 대표가 점심 먹은 거 거기서 반대한다는 사선 중진들의 목소리 나온 거 요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힘의 균형추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최소한 세력 대 세력으로 이제는 사안사안권으로 붙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본인의 세력을 확인을 한 거예요. 내 세력권이 어디까지인가, 내 힘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고개 조아리는 폴더 90도 폴더 인사한 한동훈은 잊어주세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모해 보여요, 저는. 무모해 보인다고요? 네. 왜요? 권력의 견제를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면권 가지고 시비 걸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사선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지만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뭡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안 했어요. 어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대변인이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휴가철이라서 한번 좀 건너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월요일 목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목요일은 광복절인 것도 안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쉬네? 당의 최고 지도부의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러면 일부러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맞아요. 얘기하고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에서 직접 나온 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공식 발언을 통해서 안 할 수는 있는데 나오면은 기자들이 묻지. 그 발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할 말도 없고 해서는 또 안 되고 추 대표랑도 좀 뭐 사이도 원만치 않은 것 같고 아니 한번 건너뛰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싸우겠다, 홀로서기 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조금은 좀 톤 조절하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김경수 지사를 꼭 복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해서 이미 욕할 사람들은 다 욕을 했어요. 비판할 사람들은 다 비판을 했어요. 야권에서도 엄청 비판하고. 근데 굳이 왜 지금 복권을 시켰을까? 윤 대통령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 뭐 이제 야권 분열, 뭐 야권의 어떤 견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것들을 노려서 한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좀 다른 걸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면과 복권에 분리하는 일도 흔치 않고 왜 이 타이밍이냐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더 눈여겨본 거는 네. 복권을 요청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지금 진실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네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제 박찬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지난번 4월 29일에 있었던 영수회 회담 전후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 전에 이제 뭐 친문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게 단계별로 지금 막 다 쪼개가지고 지금 막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실 게임이 벌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요청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진실 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프레임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친명 쪽에서는 김경수 나오는 거 불편해하니까 우리한테 요청도 안 한 아주 일극주의로 가려는 아주 매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는 건데 특히 이제 뭐 박찬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그렇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식 루트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진짜 궁금한데 사면 복권 요청하는데 공식 루트라는 게 있나요? 뭐 유인태 총장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정무수석이 네. 이런 특사 있기 전에는 양쪽 당에다 다 물어본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 뭐 라인에서? 이게 그러니까 전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예. 어떤 루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문서를 남기거나 문건을 남기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부인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 내역 사실 조회하면 되겠다. 예? 통화 내역. 통화 내역 좋아요. 내역 압수수색 해야 되네. 네. 그럼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 가지고도 정쟁을 뭔가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야권 분열용인데 딱히 분열은 안 되고 여권만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렇게 여권 분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상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경로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이 반대 입장에 예,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불쾌하고 예. 있다. 이건 대통령실 관계자 말입니까? 예, 뭐 그쪽으로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계기로 또 윤한 갈등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건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휘발성 있는 이슈지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일단 손 다운하고. 대통령의 이제 네.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질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정말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도전할까? 판을 흔드는 주자가 될까? 이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허들. 예, 왜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장악력과 주도권이 세잖아요. 예. 사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뭐 실형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2027년도 대선 전에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대선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김경수 지사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치 평론가로서 분석을 해보면 네. 봐라 이번에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율 봐라 70%가 투표 안 했잖아. 70%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싫어. 그 체제 인정하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 누구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 이제 김경수가 짠 하고 나타났으니까 70%가 김경수로 모일 수도 있어. 라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게 김경수 전 지사가 그만한 경쟁력과 영향력과 자질과 능력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이 김경수는 다 좋아라고 몰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연말에 귀국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복권돼도. 예. 그러면은 어디 집단적으로 예. 정말 김경수만이 우리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홀로 서기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쉬워 보이지 예. 않는다. 판을 흔들 정도가 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쉽지 것 않다. 같아요. 김준 예. 평론가는 어떻게 아니 좀 전망하세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전의 이재명과 지금 현재 총선 이후의 이재명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그리고 어떤 이제 뭐 헤게모니 이거는 완전히 공고해졌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는 이 판이 흔들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사면 복권 가지고 이제 진실 공방도 있지만은 네. 복권을 굳이 요청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김경수가 와서 이거 완전히 이전에 조금 이렇게 뭐 구속이 되네 마네 이 정도의 약간 취약한 리더십에 있었던 이재명이 아니라 지금의 이재명이라면 누가 와도 야권에 사실은 뭐 누가 지금 비벼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취약한 거는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 예. 근데 최근에 야당 의원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정말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네. 건데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은 야권에 경쟁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으면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 네. 그 이후에 네.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와 결정이 해석이 안 돼요. 경쟁자가 있는 것이 불편해. 나 혼자 그냥 내가 완전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장악할래. 나 혼자뿐이야. 그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한 것처럼 보였는데 대선 후보 경쟁자가 많은 거를 좋아한다? 원한다? 그건 좀 믿기 어렵다. 근데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총선 이전의 이재명과 총선 이후의 이재명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때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자신만만할 거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경쟁자를 쳐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복수에 가까웠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복수요. 예, 복수요. 그러니까 뭐 친명 쪽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복수인데,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네. 가결 부결 요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의 이제 그 표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 때 0.73% 포인트로 졌을 때 친명 쪽에서는 굉장히 경로해서 그러니까 격앙됐어요. 왜 격앙을 했냐면은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많은 주류들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거는 거죠. 뭐 이낙연 쪽도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586들, 예. 운동권 주류들이라든지 뭐 친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복수였다. 뭐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를 쳐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배신자를 정리를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인데 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훨씬 강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김경수 지사가 판 흔들 정도로 이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고위원 경선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저 정봉주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정봉주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파장이 상당한데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원래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은근히 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승부가 뒤집혔죠. 근데 이제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느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그러면서 두고 봐라 이랬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말 사이에 민주당 게시판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러자 어제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요게 핵심 요지였어요.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누가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정확하게 누구라고 답은 안 했고, 다른 후보들 지칭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도의 기자회견이었을까? 장 소장님. 그러니까 선거 이제 마지막 판을 자신 위주로 한번 끌고 가 보고 싶겠다. 그게 저런 화두를 던지면은 그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쭉 갈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래 정봉주 말이 맞아. 그러면은 지금 투표하지 않는 70%의 권리당원들이 그래 정봉주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봉주를 찍어주자라고 대규모로 투표하러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 뭐
비명 당원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중도 당원이라고 해야 돼요? 뭐 투표하지 않는 당원들. 그분들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저런 이슈와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 저거 다 박원석 전 의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박원석 전 의원의 전원으로. 네. 그래서 저희 정봉주 의원 측과 어제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자신들이 그렇게 뭐 나쁘거나 불리하지 않다 그런 식의 입장이더라고요. 이 판이?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은 뭐 최소한 뭐 3등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들어가서는 제대로 최고위원 활동을 좀 하겠다. 제대로가 그런 무슨 의미예요? 그냥 단어가 그랬어요. 그냥 제대로 최고위원 제대로다. 활동을 제대로다. 해보겠다 그런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전당대회 마지막 최대 이슈가 정봉주 입이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네. 어떤 의도의 기자회견이었나요? 그러니까 저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정봉주 전 의원만큼 파란만장한 정치 영역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렇긴 해요.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온갖 논란, 뭐 예전에 뭐 이제 성추행 논란도 있었고 본인이 그것도 명예회복을 했네, 뭐 이런 온갖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금 겪고 있는 거 정도는 옛날에 자기가 겪은 거에 비하면은 최근에는 거의 의원 배지가 거의 눈앞에 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공천 막판에 취소. 공천 취소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난 정면 돌파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자신도 팬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 예. 정봉주 팬덤도 민주당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 예. 정봉주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렇게 고생해 와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정봉주를 수박이라고 한다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론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거를 좀 비유를 들자면은 네. 이제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에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국정을 똑바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왕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아, 왕한테 똑바로 하라는 얘기다? 왕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왕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주변 간신배들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다? 그리고 그건 왕이 문제예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끓는 거는 왕이 문제고 저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을 비판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이재명 비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도박적인 수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파리를 하는 거로 야 이재명하고 이재명 파리하고 분류할 수 있어. 이거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막 내가 진짜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을 정교하게 분류하고 이 사람이 간신배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도박수다, 승부수다. 완전 프레임을 지금 바꿔버렸다. 예.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저 박원석 전 의원 얘기 오해입니다. 저 그 뜻이 아니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걸 던져버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큰 그림을 네. 그렸다. 본인이 이슈의 중심 전대에 화제가 되면은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것은 나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조선시대에 왕한테 저 간신들을 물리치세요 그러면은요. 바로 의금부 끌려가가지고 소송당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대단히 참 도박을 하는 위험한 수를 던진 것 같은데 의금부 끌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막 1등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1등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봉주 의원이 막판에 한번 이슈의 중심을 서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참모라도 한번 던져봅시다. 한번 승부수 걸어봅시다. 승부수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저기서 밀렸어요. 네.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저 박원석 의원이 이상한 얘기한 거예요. 저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데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저 과거의 정봉주 잊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정봉주가 죽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긴 그거는 했어요. 되게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었다. 일단 예고를 좀 드릴 것은 오늘 정꿀쇼 있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화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그렇죠. 게 뉴스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꿀쇼도 본방송 후에 함께 해주시고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1위는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아니면 아까 왔던 김병주냐 어떤 후보일 것 같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저는 1위는 김민석, 2위는 김병주. 장성철 저도 소장님? 그렇습니다. 1위 김민석, 정봉주, 김병주, 김병주? 정봉주 이렇게 1, 2, 3. 그렇게. 근데 4등, 5등이 아주 궁금해요. 4등, 5등 네. 궁금하죠. 그 이야기까지 같이 네, 댓글쇼로 가지고 갈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